오늘은 눈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눈이 오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저희 집에 어르신 계시다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어르신이 계셔도, 저는 그냥 뭐 눈 오는 거 좋아요. 눈 오는 거 좋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막 펑펑펑 한방 눈이 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 제가 조금 삐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눈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그 뭐 있잖아요. 왜 이육사 애시 뭐 이런 거 갑자기 근데 막 광야가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요. 그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막 그 눈발이 막 이렇게 좌우로 막 날리는데 투명 우산 있잖아요. 일회용 그거 애들이 놔둔 거 그 들고 오는데 눈이 오는데 너무 막 제가 막 만주 벌판을 막 달리는 것 같은 이게 시간에 쫓기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막 가는데 또 이제 저희 친구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막 보고 싶고 저는 저대로 막 할 게 많고 그러면서 그 감정이 막 가서 나 제페토도 배워야 되고 막 하는데 또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방송하려면. 그 방송 준비하는 거 생각도 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제가 나오는데 저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밤만 되면 뛰어나가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고 우리 딸이지만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두 분이 저 놀리는 재미로 살고 저도 두 분을 놀리는 재미로 막 사는데 그래갖고 이제 왔더니 막 열기가 막 그 공부하니라고 뭐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언니가 막 사진 찍어준대. 언니 저 웃는 거 좀 찍어주세요. 언니가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만나는 재미가 있잖아요.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갖고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밑에 뭐 딱 클릭만 하면 가격표가 주르륵 뜨긴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제가 얘기해드리거나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대리만족도 느끼고 지금 사실 7시 넘으면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안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저도 다이어트 필살기로 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구마도 먹고 제주 노지 감귤도 먹고 몸 보호하는 지리산 별마루의 면역성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제가 뭘 못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 먼저 엔트리 넘버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 3, 4까지는 지리산 별마루 거고요. 나머지는 겨울 간식. 아이들 지금 방학했잖아요. 그리고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방학 특강이 사실 굉장히 빡셉니다. 중고등학교 방학 특강이 학교에 한 학기에 배울 양을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량도 그런데 많은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하니까 체력 보강, 면역성 보강을 위해서 제가 갖고 온 거 있죠. 유치원생도 요즘에는 영어 배운이라고 난리야. 영어 중국어 배운이라고 난리잖아. 유치원생도 먹여야 돼요. 생도라지 배즙. 이거는 어른들이 먹는 거, 청소년이 먹는 거, 진한 배도라지, 진한 도라지 배즙하고 차이가 뭐냐? 생도라지에는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달달하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라지 진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역성 보강은 돼요. 유초등 어린이들에게 딱 알맞은 생생 배도라지즙 벌컥벌컥 꿀꺽꿀꺽 잘 넘어가는 거고요. 또 진한 배도라지즙 이거는 어른들 고딩 이상 중삼 수험생들이랑 고딩 이상들이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먹을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요즘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저 가방을 안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크로스로 하나만 메고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또 들고 다니기 편하게 저희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도라지 진액 스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고 2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노지 감귤 있잖아요. 제주 노지 감귤. 서귀포의 제주 노지 감귤 겨울 간식으로 뭐 이거만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근데 요거하고 해남 목골농장에 꿀고구마 있잖아요. 꿀고구마. 뜨거워. 저 사실 뜨거운 거잖아요. 뜨겁습니다. 요거하고는 아이들 간식, 어른들 간식, 과자, 치킨, 피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요. 천연당으로 돼 있는 천연 간식 드세요. 장도 보호하고 위도 보호하고 건강도 지키는 천연당. 그리고 이거 밥만 딱 드시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또 드셔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음양탕 딱 드시라고 그랬죠? 온수를 한 3분의 2 정도 넣고, 그리고 냉수를 또 한 3분의 1 정도 넣습니다. 그럼 아래 위로 이렇게 섞이면서 음양탕이 딱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라고 했어요? 3가지 특급 비법을 넣으라고 했죠? Wealth and Health, Love. 가족의 사랑과 부와. 그걸 딱 넣고 난 다음에 딱 믹스 됐잖아. 쫙 마시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저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시그니처 챌린지 하죠. 독서 하죠.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아침, 가족들 아침 먹을 거 챙기고 또 가잖아요. 제 시간, 그 시간 동안 요거. 천왕봉의 약도라지청 있잖아요. 약도라지청. 아우, 보여드릴래도 이건 너무 럭셔리해가지고 지금 명절 포장으로 나왔거든요. 완전 슬라이딩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갖고 나오는데요. 여기 청으로 돼서 이건 똑똑똑똑 뻗어드는 거. 그러니까 리퀴드하게 돼 있어요. 리퀴드하게 돼 있었고 진한 청으로 된 거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400g 2개 세트로 해가지고요. 원래는 7만 원인데 요 밑에 가격 나가죠. 7만 원인데 6만 원에 라이브 특가로 드립니다. 지금 라이브 특가 가격으로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걸려져 있고요. 어르신들 드시는 진한 도라지 배즙은 도라지가 18%, 상황버섯 들어갔고요. 국내산 배가 들어갔죠. 다 국내산이에요. 다 국내산 배즙, 상황버섯, 도라지, 진액.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만 원에 갑니다. 5만 원에 가고요. 생생 배도라지 지금 배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배가 18% 정도, 배가 18% 정도로 들어가고 생생 도라지 진액이 10% 들어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했고 나머지 상황버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얼마냐? 두구두구두구두구 가격은 4만 원 되겠습니다. 4만 원 되고요. 요즘에 이제 편리하게 나온 여기 도라지 진액 스틱 있잖아요. 요거 탁 뜯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좋아. 너무 편리하고 가방에 한 4-5개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에 하나씩 주면 요즘에는 또 음료수도 함부로 잘 안 드시잖아요.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때 딱 하나씩 나눠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7만 원. 7만 원. 근데 요거는 명절 포장이 너무 럭셔리하게 나왔어요. 너무 럭셔리하게 나왔어. 더 건강한 도라지 진액 요렇게 돼갖고 요 밑에 자석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자석식으로 돼가지고 요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보이잖아. 요렇게 4개의 박스가 들어있는데 이 박스 안에 이제 7개씩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더 건강한 도라지 진액 100% 국내산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 여러분들 건강을 챙겨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뽀빠이 할 때 올리브가 뽀빠이 우리가 시금치 하나 딱 따먹고 쫙 달려가가지고 팔에 알통을 쫙 보여주면서 도와주잖아요. 그 해적들로부터 막 도와주는 올리브가 뽀빠이 팔에 탁 매달려가지고 딱 그러는 게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뽀빠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액의 리퀴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이제 막 아주 굉장히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그냥 진액이에요. 진한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한 정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뜯어가지고요. 요렇게 위에 요렇게 딱 뜯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진한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진한 정도를 더 진한 도라지 배즙 요렇게 돼 있거든요.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야 돼? 굉장히 진하거든요. 굉장히 진해가지고 벌써 막 뽀빠이처럼 힘이 빵빵빵빵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약간 뒤에 쓴맛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쓰진 않지만 저는 원래 입이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좀 달달하고 뭐 스윗하고 부드럽고 요런 맛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열십자로 꼭꼭꼭꼭꼭 찝어주면 열십자로 딱 찢어져. 이렇게 딱 찢어지잖아요. 예쁘게 까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나 우아하게 귤 까먹는 거 저희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딱 제껴가지고 요렇게. 오! 이렇게 하면 쓴맛이 딱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쓴맛을 딱 잡아도 되고 다른 방법. 지금 좀 출출한 시간이잖아요. 응? 지금 10시 되니까 지금 뉴스도 끝났고 뭔가 주말 같으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끝나가지고 지금 뭘 볼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응? 요거 해남 꿀고구마 목골농장에 꿀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까면 이렇게 어머 이 귀한 살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까워. 맛있어. 사실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해서 쓴맛을 다스려야 돼. 아침에 이거 하나면은 아침 끝나지 뭐. 그리고 가볍게 먹는 게 좋잖아요. 고구마 같은 거 드시면 너무 좋아. 한 3개 정도 굽거든요. 3개 정도 구워가지고 먹거든. 해남 목골농장의 꿀고구마. 이거는 5kg에 15,800원. 15,800원이에요. 5kg에. 여러분. 뜨거. 뜨거. 너무 뜨거. 정신 못 차리겠다. 매님, 반가워요. 행복배달형님 반갑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눈길 조심하고요. 지금 이동할 때 눈길 조심하고요. 지금 내일은 빙판질 것 같아요. 내일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요. 지금 여기 오는데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진눈깨비라고 하잖아요. 눈과 비가 섞여서 막 와갖고 바닥이 자박자박해요 지금. 그래갖고 미끄럽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다시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까요? 진한 도라지 진액 제형 보여드렸잖아요. 이건 7만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번에는 진한 도라지 배즙 의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진한 도라지 배즙은 여기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여러분 오늘 시그니처 챌린지 하셨어요? 시그니처 챌린지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했냐? 오늘은 기초실력 쌓으라고 했어요. 학장님이 기초실력 쌓으라고. 첫째 날은 새해 소망을 하는 법 했고, 두 번째 습관 동기부여. 나를 키우기 위해서 습관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죠. 일찍 일어나가지고 각자 챌린지.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일날은 뭐였어요? 콘텐츠 쌓는 법 했잖아요. 인블류를 다 돌리는데 인스타로 가볍게 라이트하게 날리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블로그를 쓰고
쓰기 했잖아요. 블로그를 쓰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블로그를 쓰고 그 시그니처 챌린저를 한 거 가지고 가볍게 라이트하게 인스타에다가 인증사진을 남기고 그리고 어쨌든 그냥 일상에 대해서 일단 라이트하게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조금 길게 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유튜브로 그거 쓴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컨텐츠를 계속 쌓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간 내용은 뭐 이제 빠르게 성공하는 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들어갔다고 해도 다 똑같은 걸 봤다고 해도 나오는 거 출력이 다 다르다는 거죠. 출력이 다 다르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컨텐츠를 쌓다 보면 그중하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강력하게 떠오르는 화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자기 컨텐츠로 딱 잡아가지고 키우면 된다. 다 동시에 시작해도 뭔가 더 빨리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워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엄마 아빠가 똑같은 밥을 먹여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키워도 각자 다른 성장을 하고 직업도 달라지고 직업 안에서의 또 세부적인 디테일한 전공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본인의 주특기가 떠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아토믹 헤비츠죠. 작은 습관을 계속 들여서 정진하라. 끝없이 나를 키워라. 오늘 그랬잖아요. 학장님은 평생을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자기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면서 강의 시장 안에서의 자기의 몸값을 올린다는 게 결국 자기 개발, 자기를 계속 키워나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책 읽기와 기본적으로 책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컨텐츠를 계속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꺼내 쓸 수 있어야지만 자기게 된다. 근데 맨 처음에 무식한 축척기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나의 꺼내 쓸 도구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칼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뭐 톱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가위를 써야 되고 저의 도구를 갖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때까지는 무식한 축척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기적의 모닝, 기적의 아침 시간을 지키라는 거죠. 물론 저녁에 그래서 이제 014가 된 거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힘을 가져라.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서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저녁형 인간이어가지고 이게 아침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있고 자기 직업상 저녁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프 가게인데도 저녁에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랑 연결된데도 저녁에 일을 하잖아요. 새벽까지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특수 상황들이 있으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끌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시작할 때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정말 하고는 싶은데 그것도 학장님이 하라 해가지고 그 수업 개설해서 이제 듣긴 들었는데 너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강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사업자 안 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판매가 지속됐을 때 그것도 판매가 됐을 때 얘기지만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 거, 부모님 거, 남편 거 이런 거는 제가 결정을 딱딱딱 내렸어요.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그걸 했으니까 그거 딱딱딱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제1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는 거 블로그를 하는 거, 인스타에 얼굴을 까는 거 여기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도 뭐 아부토니? 아부토닉 카페 맛있겠어요? 아, 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언니 이제 알았어. 이 버튼 카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영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그래갖고 그런 결정 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하기로 결정을 딱 내렸는데 그러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학장님이 시간차라고 실력차가 아니라 시간차라고. 근데도 비교가 돼. 누구는 막 웹디자인 한 거 배워가지고 아니면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막 뭔가 캔바로 멋진 거 막 만들어가지고 상세 페이지 올리고 상품도 막 광고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해. 그것도 거기 왜 이렇게 내가 하면 촌스러 뭔가 어설프고 그래갖고 자괴감 너무 많이 빠져. 다른 데서는 한번 책 읽고 얘기하고 이런 거에서는 자존감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세계에 발을 디디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무슨 그 뭐죠? 무학력에 문맹자 같은 느낌이 막 계속 드는 거예요.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막 달려가는 것 같고. 근데 다들 바쁘잖아. 다들 바쁘니까 나만 붙잡고 앉아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거 하기 바쁜 거야. 근데 또 직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정급을 포기해야지 올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정급을 포기하기 못한 거예요. 이게 뭐 몇만 원씩 버니까 몇만 원씩 버는 거를 갖다가 제가 막 올인해가지고 막 할 수가 없잖아. 올인을 또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결과도 안 나오고 이게 막 계속 갔다고요. 그 단톡방에 있어. 모이자. 동네 친구들, 동네 짹짹이들이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하자. 지쳐서 아무래도 이거 지쳐서 또 나가 떨어지겠다. 제가 한 번 했다가 포기했어요. 한 번 했다가 포기하고 그만뒀는데 또 누구누구 막 사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바보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막 울고 싶었어. 지리산 도라지 배즙입니다. 배즙. 진한 도라지 배즙. 아우 시원해.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데 제가 제 제품이 없잖아. 난 사업가가 아니었고 위탁을 하니까 마진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노출 비노출이 있어. 노출 비노출이 있고 상세 페이지 못 쓰게 한 것도 있고 상세 페이지 써도 되는 거는 진짜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럼 그걸 갖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버무려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런데 판매가 됐어요. 판매가 됐는데 반품이 들어왔는데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뭐 귤도 반품 왔고요. 다리 찜질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반품 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개가 올라가 10개 이상 올라가야지만 반품처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뭐 엄마 기절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뭐냐고 이거. 근데 보니까 너무 후져. 그렇잖아요.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고 소모성으로 이렇게 사서 쓰는데 그게 반품이 왔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뜯어봤는데 우리 집 주소로 왔으니까 뜯어봤는데 너무 이상한 게 있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아니 왜 장사를 해도 이런 걸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운동화 그 리본 뭐 이런 거가 판매돼갖고 반품이 들어오니까 왜 이런 장사를 하냐는 거예요. 멀쩡한 걸 팔지. 아 나도 멀쩡한 거 팔고 싶다. 나도 멀쩡한 거 팔고 싶다. 나도 뭐 저기 나이키 이런 데 거 팔고 싶고 다이슨 거 뭐 저기 청소기 이런 거 팔고 싶은데 그분들이 나에게 물건을 안 준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퍼가지고 올리는데 저렴한 거야지 이게 있잖아요. 또 개수도 채워야 되잖아. 개수랑 금액을 채워야지 이제 또 새싹을 가잖아요.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맨 처음에 양말하고 운동화 끈 이런 거 올렸어요. 개수로 승부하려고 개수로. 안 팔려. 근데 한 번 팔리면 몇 개씩은 팔려요. 한 번 팔리면 이게 저렴하니까 제 생각에는
왜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렴하니까 여러 개를 구입해갖고 택배비를 또 내시더라고. 그럼 이제 거기서 뭐 몇백 원 뛰기부터 몇백 원 뛰기에 몇백 원 뛰기 그런 걸 했다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야지 매출이 오니까. 근데 지금은 음식 같은 걸 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마진이 없는데 거의 마진이 없는데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금액적인 거는 맞춰지는데 개수는 또 맞추기 힘들어. 100건. 100건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막 하루에도 100개씩 팔고 막 이래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해남 목골농장의 꿀고구마. 해남 목골농장의 꿀고구마. 이거는 아까 진한 도라지 배즙 했잖아요. 이건 5만 원이라니까 100ml에 30호 들어있는데 이거는 진해요. 도라지 배즙이 많이 들어갔어. 상황즙이랑 상황버섯즙. 근데 이거는 생생 도라지 배즙은 어린이들 먹게 돼 있어요.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 먹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배가 많이 들어갔다 했죠. 배가 많이 들어갔고 단맛이 강해요. 똑같은 건데 여기는 도라지가 많이 들어갔어. 도라지가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어린이용이라서. 그래서 이건 4만 원이고 이건 5만 원인데 여기는 도라지가 많이 들어갔고 여기는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배즙이 많이 들어갔고 여기에 그 상황버섯은 둘 다 많이 들어갔죠. 상황버섯 둘 다 많이 들어갔는데 어른들용은 도라지즙이 많이 도라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만들 때. 그리고 여기 어린이 거는 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달아요. 답니다. 저 무지하게 건강해집니다, 지금. 무지하게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겨울에 해남 목골농장의 꿀고구마,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꿀고구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를 왜 큐어링 공법이냐면 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큐어링 공법이에요. 요즘에는 농업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인데 이걸 이제 수확을 하잖아. 수확을 이렇게 하면 이 겉에 이런 상처가 나잖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스크래치 나가지고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이 상처가 난 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저장을 해요. 일주일 동안 이제 저장을 하면 이 안에서 요걸 딱 자르면 얄라민이라고 이렇게 진액 같은 게 하얀 게 막 나오잖아요. 고구마에. 거기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가 치유를 해요. 자가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치유를 하면 고구마 전분이 당분으로 쫙 올라가. 그래서 마치 스테비아를 막 팍팍팍팍 뿌려놓은 것처럼 단맛이 쭉 납니다. 아주 단맛이 쭉 나. 너무 맛있어요. 꿀 뿌려놓은 것 같아. 여기도 배. 이래가지고서 굉장히 단맛 나죠? 이 단맛이랑 이 단맛이 틀려요. 그래서 완전 스테비아 단맛이 난다. 너무 맛있어. 고구마. 해남 목골농장의 고구마 여기 있죠. 피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학장님이 그 인분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습관을 들이고 난 다음에 기초 실력을 쌓는 방법, 기초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습관을 들이는 거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미라클 모닝도 하고 그 시간에 요가도 하고 뭐 하니까. 근데 첫째, 책을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권 읽어요. 여러 권 읽고 꼭 소설이 아니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아요. 챕터에서 제가 이제 목차를 보고 제가 먼저 읽고 싶은 거. 그 책을 살 때 내가 궁금해서
읽었던 게 있잖아요. 그 샀던 이거를 갖다가 딱 손에 들고 살 때에는 아니면은 그 인터넷상에서 뭐 서점에 들어가서 살 때는 그 책에서 제가 원했던 챕터가 있잖아요. 그 원했던 목이 맵니다. 이럴 때 배도라지 진액을 원했던 챕터 있잖아요. 그거 전 먼저 읽습니다. 물론 서문하고 마지막을 먼저 읽죠. 에필로그하고 프롤로그를 먼저 읽습니다. 하지만 그 목차를 보고 제가 읽고 싶은 거 먼저 읽어요. 그 책 여러 권 읽어요. 그러니까 뭐 식탁에 있는 책이랑 화장실에 있는 책이랑 그리고 이제 책상에 있는 책이랑 제가 사무실에 있는 책이 달라요. 그래갖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읽습니다. 근데 읽고 싶을 때 읽어요. 읽고 싶은 챕터를 쫙 읽습니다. 그렇게 읽고 이제 뭐 소설 같은 거는 순서대로 읽는 편이죠. 스토리가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읽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자기계발론 이것도 많이 읽고 비즈니스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요.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해야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나는 1인 기업가인데 이런 1인 기업가를 어떤 식으로 잘 끌고 가야지 지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효율성.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정말 올인해가지고 자기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퇴근하고의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어떤 효율성을 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로 이 라이브 세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틀에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학장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틀에 자기를 집어넣으라고. 이 시간에도 사실 할 게 많잖아. 이 시간에 할 게 많고 집에서 있으면 집에서 뭐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나를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물어보는 것도 있고 뭐 그래갖고 제가 이게 라방을 해도 저번 때 라방하는데 문 열고 아버지가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소리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자다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거예요. 볼일 보는데 그 소리가 저는 작게 나니까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라고요. 웬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방송한 걸 잘 앞에 부분만 보지 뒤에까지 끝까지 막 1시간짜리 다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매일 1시간 하니까. 근데 그 소리까지 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니까 그 소리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아유, 뭐 소리가 작긴 합니다. 작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도 있고 해프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제 삶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방송하러 올 때는 전에는 그 시간에 급급해가지고 막 왔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거 진행하는 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막 바빴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서 뭐 하냐면 어떤 얘기를 할까? 오늘은 오늘 찾아오는 친구들이랑 뭐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랑 어떤 얘기를 할까? 물론 물건을 보여드리고 물건 갖고 얘기를 하지만 이 물건 자체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는 얘기하기 너무 좋은 게 시그니처 챌린지를 하니까 시그니처 챌린지로 14일까지는 계속 거기에 대한 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작년에 514 챌린지 할 때의 저의 자세와 지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의 자세가 달라졌죠. 제가 성장을 했잖아요. 제가 성장을 했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똑같은 시그니처 챌린지를 보고 이해도도 다르지만 제가 소화하는 능력 자체가 달라져 있다. 그래서 또 꺼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많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읽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3가지를 될 수 있으면 쌓아라.
인분류를 쌓아라. 짧게 인스타 피드에 날리고 블로그를 쓰고 저도 블로그는 자꾸 시간이 걸려서 못 씁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는 핸드폰도 못 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제가 못 보는데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또 말로 해가지고 풀어서 올려라. 찍어서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쓰라고 했잖아. 쓰라고 하는데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세 가지가 있을 경우에 쓰는 거는 인스타는 짧은 글 쓰기가 되고 요즘에 인스타 글도 점점 블로그처럼 늘어납니다. 글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독성도 좋게끔 점점 그리고 정보성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전에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컨텐츠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보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될 수 있으면 또 이제 그 뭐죠? 글쓰기로 아웃풋 했잖아요. 인풋해서 책을 읽었어. 시그니처 챌린지를 했어. 그러면 그거에서 아웃풋 했잖아요. 아웃풋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변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다고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내가 인스타 하나만 했든 인스타를 못 했든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니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미 1%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학장님이 그 1%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성함이 있었는데 이규만 교수님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심리학자 이민규 박사님이 쓴 거죠. 변화 시작은 하루 1%. 블로그 찾아보셔도 되고요. 집에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변화의 시작 하루 1%라는 책이 있어요. 심리학자 이민규 박사님이 쓰신 거. 그거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저도 작년에 읽었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는 책인데 그래서 그거 해서 보태라. 결과를 쌓아라. 컨텐츠를. 그러면은 매일 안 한다고 쳐도 365일이니까 우리가 5일살 15일씩만 잘라서 해도 그러면 150개는 되는 거잖아요. 150개 컨텐츠는 쌓인다. 올 1년이 2023년이 지나면 150개 컨텐츠는 쌓인다. 인스타에 150개, 유튜브에 150개, 블로그에 150개. 그러면 뭐 중간에 뭐 컨디션 난조, 휴가, 뭐 집안 사정 이래서 다 빠진다고 해도 100개씩은 쌓인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 있잖아요. 우리 요번 주 일주일 내내 저는 라방을 준비하느라고 그 수업은 퇴근 시간도 저희가 좀 늦어가지고 그 시간이 항상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못 배우는데 노션 하루 했죠. 제페토 하루 했죠. 도전 라이브 하루 했죠. 릴스하고 쇼츠 연구반인데 여기 이제 릴스랑 쇼츠 하나씩 찍어서 계속 올릴 거예요. 한 두세 개씩 연구해갖고 찍어서 올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뭐 했지? 하나는?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해서 벌써 풍성하잖아. 시그니처 챌린지만 해도 100개인데 다른 수업을 또 들었잖아요. 다른 수업을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피드가 또 하나씩 나오는 거죠. 단톡방 사진 가지고 또 올릴 게. 그리고 아침마다 배다리 언니는 등산을 해요. 딱 그 시그니처 챌린지가 딱 끝나면 등산을 해서 딱 올라간다고. 그리고 여명을 딱 찍어. 여명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소원을 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피드로 이제 행복감을 느껴요. 여명을 잘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그 언니는 또 그게 컨텐츠가 쌓이는 거예요. 인스타에. 계속 그게 컨텐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는 뭐 이제 처음이니까 징검다리처럼 뭐 그 전에 여러 해 이제 자기의 노하우가 있게 된 분들은
계속 그게 쌓여갔지만 작년에 시작한 분들은 뭐 시조새처럼 12달 다 한 분도 있지만 중간에 시작하는 분도 있고 끝부분에 시작한 분들도 있잖아요. 올해는 다 같이 시작한 거잖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스코어. 그리고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쌓아가면. 그러면은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한 건 인스타밖에 없는 거예요. 블로그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가끔 어쩌다가 이제 뭐 진짜 영상이 하나 나오면은 가로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또 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쇼츠는 이렇게 세로로 영상 찍은 것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그냥 가로로 길게 찍은 것도 올리니까 옆에 이렇게 깨지면서 그냥 올라가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분류에다 저장하세요. 인분류에다가 자기 일상을 기록하세요. 나중에 책을 쓴다든가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뭘 할 경우에 과거를 이렇게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기 거 찾을 수가 있어. 그날 거에서 그냥 꺼내면 돼요. 대략 기억은 있잖아. 아, 7월이었지, 8월이었지, 4월이었지, 그때 언제였지, 그 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면 바로 꺼낼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 거 돋보기로 검색을 해도 되고. 타이틀을 쓰잖아, 타이틀을. 뭐, 누구 결혼식, 누구 만났어, 어디 여행 갔어, 어디 맛집 갔어. 그 타이틀로 하면은 다 뜨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1년 동안 딱 지나니까 가족의 역사가 뭐 이렇게 제가 소소한 거 밥 먹으러 간 거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다 나오진 않아도 어쨌든 사진도 있고 뭐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역사더라고. 나의 역사다. 며칠 전에 눈 발자국 찍는 거 해가지고 떡상했다는 분이 있었어요. 따라 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내가 나의 한 발자취를 돌아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그리고 뭔가 또 글을 일기를 쭉 써놓으면 그건 날 잡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읽어봐야 되잖아요. 일기장은 그렇잖아요. 근데 인스타 피드는요, 지하철 타고서도 이렇게 쭉쭉쭉쭉 넘길 수가 있어. 그래서 1년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임원수 소장님이 1년치를 쭉 일러주시더라고요. 쭉 짚어주셨어요, 하루. 그래갖고, 아, 나도 1년치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오, 올해 핵심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지?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몇 가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서는 쭉 이렇게 올리면서 보니까, 너무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너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 제가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스승님을 따른다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거는 닮을 수가 없지만 그분의 좋은 점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바로 흡수해서 스펀지처럼 흡수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유튜브 뭐 매일 꾸준히 1년 동안 하고 이런 거는 따라하기 힘들어요. 어디 뭐 라방 뭐 계속 임꾸준이니까 그건 따라하기 너무 힘든데 제가 그 1년 돌아보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건 해놓은 거 없으니까 볼 게 없었는데 블로그에서는 아유 못 봐주겠더라고 아주 내가 하다 말다 막 완전 이빨 다 빠져 있었고 안 되는데 인스타 피드는 그나마 차곡차곡 인증하면서 해놨어가지고 인증하는 중간중간에 일상들을 넣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 완전히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언젠가는 책을 쓰든가 뭐 이제 제가 뭐 기록을 남길 수 있잖아요. 가족들끼리도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뽑아 쓰기가 와 한눈에 다 보여 한눈에. 누구랑 뭐 했는지. 너무 좋았어. 강추. 오늘 그 얘기였어요. 실력을 쌓는 법. 응. 근데 그 실력이 시간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 차이. 우리가 문맹이 아니잖아요.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뭐 초등학교를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수분해는 못해도 돼. 더하기 빼기만 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만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는 것처럼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초등학교 맞춤법 틀리는 거는 컴퓨터가 고쳐주고요.
그리고 또 뭐 그거 좀 배우면 되지 뭐. 배우면 되잖아요. 못하는 거는. 그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제가 교수할 거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디테일에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으면 뭐 피드 블로그 쓰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근데 기록은 옛날에 기록의 쓸모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록은 정말 그 1년이 지나니까 길게도 아니에요. 몇 년치도 아니고 1년치만 봤는데 와, 굉장히 그 확장성이 엄청나더라고. 응. 맛있어, 맛있어. 제주 노지감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잖아. 그 어제는 또 그 얘기했잖아요. 저의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그래도 아련한 추억, 초등학교 수준으로 돌아가면 그 호랑이 선생님이라니까. 삐삐롱 스타킹과 호랑이 선생님이라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되게 부러웠어. 근데 어렴풋이 그게 방송국 뭐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진짜 학생들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조경환 선생님 언니가 얘기해주고 그래갖고 정말 그 진짜 우리 담임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분 탤런트잖아요. 수사반장에도 나왔던 그런 탤런트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담임 선생님 같은 기억으로 저한테는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의 추억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했을 거예요. 그게 몇 년 했을 거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뭘 갖고 그럴까? 또 옛날에 무슨 유치원 이런 거 있었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뽀로로 아니에요. 뽀로로 아니고 뭐지? 텔레토비. 텔레토비. 텔레토비 해가지고요. 그 인형 다 사주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피카츄. 피카츄 갔어요. 요즘에 뽀로니 뽀통령이죠. 뽀통령 해가지고 뽀로로 막 이러고 아기 상어 이러잖아요. 우리 큰애 키울 때는 텔레토비. 뭐 뿌, 나나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거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 시기별로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88을 보면서 막 흥분했던 거 있잖아.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흥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텔레토비 얘기라든가 아기 상어라든가 뽀로로를 가지고 막 그런 흥분을 느낀다니까요. 그 뭐 며칠 전에 우리 작은 아이가 그거 보러 갔어. 태양의 서커스 보러 갔는데 너무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막 너무 영감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릴 때도 서커스가 있긴 있었어요. 봉추 서커스인가?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안에서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청룡열차 타는 그 놀이동산이 있었고 한쪽 코너에 서커스단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서커스를 봤어요. 그 뭐지? 코끼리 뭐 이렇게 통 돌리고 원숭이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저글링하고 피에로가 그러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태양의 서커스처럼 비싸고 규모 있고 이런 건 못 봤지만 어린이 대공원 내에 있는 봉추 서커스인가 무슨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그 서커스단에서 정말 그 삐삐롱 스타킹에 나오는 것처럼 뭐 묘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하고 그랬어요. 삐에로도 나오고 코끼리 묘기 이런 거 다 봤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코끼리가 그 어린이 대공원 그 우리 있잖아요. 코끼리 우리에 있는 코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생각이. 아, 다를 거 아니에요. 훈련 받은 코끼리일 거 아니에요. 거기 서커스단 코끼리는. 그리고 그 울타리 있는 코끼리는 거기서 계속 키워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코끼리가 그 코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자가 그 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친절하고 막 이렇게 묘기 부리는 사자가 그 사자라고 생각했어. 얼마나 무서워. 진짜 그러면 사자 쓰다듬으러 갔을 거야 아마. 그 서커스에 나오는 동물들은 굉장히 착해요. 쇼맨십도 있고 막 이래갖고 인사하라면 인사하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막 팔 흔들라면 팔 흔들고 막 이러잖아.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대요. 그 저기 태양의 서커스 그 팀이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1월 2일 날로 끝내고 1월 2일 날로 끝내고 일본으로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공연이라면서 그 가서 봤어요. 아니면 라스베가스에 가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서커스가 뭐 봉추 서커스가 서커스지. 그래서 이제 근데 영상 찍어갖고 온 걸 보니까 막 압도적인 거예요. 막 규모가 막 음악도 그렇고 막 스케일이 막 그거 또 뭐 푸에르 라잔가 또 있었거든요. 그 옆에. 그건 또 같은 날 우리 큰애 1호가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1호는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2호도 친구랑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스케줄 생겨가지고서 뭐 베트남인가 어디 여행 가는 게 생겨가지고 혼자 갔어. 그래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또 일행들이 있으니까 못 만났지. 같은 공간에서 다른 거대한 공연을 한다고. 그런 공연을 한국에 가져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내가 그건 대기업이 가지고 오지. 일반 사람은 가지고 오기 어려워. 아니면 경제적 규모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극장의 판권을 가지고 와서 극장에 영화를 뿌리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공연을 가지고 오는 사람 너무 그 공연 기획자 하는 회사들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가 그쪽 공연 기획하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공연을 봐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공연을 봐도 공연은 공연이지 공연을 한국에 갖고 오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애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서커스를 봤어요. 봉추 서커스. 근데 아이들은 태양의 서커스를 보죠. 이게 세대 차이예요. 문화 차이고. 그리고 좀 저랑 근무하는 회사 직원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갔어요.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이제 뭐 그쪽으로 그랜드 캐년 어디에요? 그쪽 좀 서부죠. 서부 쪽 여행을 하러 다니는데 그랜드 캐년 대부분 그냥 마른 땅에 이렇게 사람들이 뷰 이렇게 보는 거 그 계곡 바라보는 사진만 찍잖아요. 거기 얼음이 깡깡 얼었어. 그랜드 캐년에. 저 그런 사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랜드 캐년에 얼음 쌓여 있는 거. 뭐 그런 거는 이렇게 교과서나 이렇게 뭐 좋은 뷰 나오는 사진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굉장히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거기 더운 데인데. 그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모르는 게 천지.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로 따지면 셀이 삐까리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필터링해서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라. 그래서 무식한 축척기를 가지자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잠 많은 사람한테 미라클 모닝 하는 거 자체가 무식한 축척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에 자기께 해다 못해 읽었던 책이라도 쌓이고 읽었던 이제 인풋으로 받았던 학장님 강의도 쌓이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나의 정보와 믹스가 일어나면서 이게 응용이죠. 옛날에 기본 문제 풀고 나면 응용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시 응용 1, 2, 3 가면서 경시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때는 A급 수학이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뭐 서점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뭐 무슨 수학 해가지고 감당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재밌는 게 뭐였냐면요. 다른 동네 가면 1, 2학기 문제집이 같이 있지 않아요. 1, 2학기 문제집이 이제 해남 목골농장 이제 조금 제가 막 얘기하면서 출출해졌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구마를 까가지고 이 출출함을 또 달래야 돼요. 지금 야식 시간이잖아. 해남 목골농장의 꿀고구마. 이 해남 목골농장의 꿀고구마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데 해남이 보증서를 줘요. 보증서를 주는 고구마 농장이 많지 않아요? 해남이 황토 땅이라서 고구마 농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해남이 보증하는 고구마 농장이 있어요. 그게 해남 목골농장이에요. 목골농장이 이름을 걸고 만든 꿀고구마, 밤고구마하고
호박 고구마의 중간 정도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식감이 끝내줘요. 입안에서 폭폭폭. 감자 샐러드 아시죠? 메시드 포테이토 넣으면 이렇게 물컹하면서 딱 퍼지잖아요. 그렇게 그 느낌이에요. 망고 뜯어 먹는 느낌 비슷하니까 망고 뜯어 먹는. 다른 데나 가시지 말고 서점 차대고 뭐 이런 걸 따지면 은마상가에 은마서적 있거든요. 2층에 가면 거기 가면은 그 동네는 문제집이요. 인디하게 같이 팔아요. 6개월 선행, 1년 선행, 2년 선행, 3년 선행 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뭐 1학기 때는 2학기 문제집 팔고 뭐 이렇게 한 학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한 학기 1, 2학기 문제집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같이 팔아요. 왜 딴 동네 가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딴 동네 가니까 서점에 그 학기 거 문제집만 팔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1, 2학기 거 다 팝니다. 그리고 1년 선행 봐주는 학원 있고요. 2년 선행 봐주는 학원 있고요. 3년 선행 봐주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들이 다 달라요. 학원 안에서도 그 아이의 실력에 따라도 나이가 다 섞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되게 소형 학원부터 아주 대형 학원까지 있어요. 가외방처럼 아주 작은 학원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2학년이라고 다 똑같은 2학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세상은 그러니까 김창옥 강사님 얘기를 제가 늘 하는데 그분이 얘기했어요. 사람은 멀티컬러다. 컬러가 다 다르고 분홍색에도 밝은 분홍이 있고 진한 분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편차가 우리가 스펙트럼 그 바에서 보면 분홍이 그 그라데이션 돼갖고 옅은 분홍에서 진한 분홍까지 쫙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잖아요. 보라색도 그렇고 그만큼 다양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라. 변화를 인정하라. 다양성을 인정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랑 의견이 다르면 당장 태클 걸고 싶잖아요. 아니면 일로 들어와서 일로 이렇게 나가죠.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듣기 싫으면. 우리 아이가 면접, 지금 취준생이니까 면접을 보러 가요. 1차, 2차, 3차 지나면 최종 면접에 이제 연습을 하는데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니까 그 긴장법, 해소법이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지 언니 1호하고 2호가 막 대화를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재밌는 생각하면 돼. 저 사람이 우리 삼촌이라 생각하고 재미있는 생각하면 돼. 그 무슨 재미있는 생각? 웃긴 생각해? 그랬더니 장성규님이라고 있잖아요. 장성규님의 무표정한 표정이 있어요. 이러고 있는 다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웃기지가 않은데 그 장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긴장해서 뭔가 긴장이 될 것 같으면 그걸 끌어다 쓴대. 갑자기 그 사진을 앞에다 딱 띄우는 거야. 자기 눈앞에다가. 그러면 그 긴장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차렷하고 있는데 다리가 더더더더 떨리고 말이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있는데도 목소리가 이렇게 탬버린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장성규의 얼굴을 탁 갖다가 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진 좀 줘봐. 나 궁금하다. 뭔데 그렇게 웃겨? 그래서 딱 봤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무표정한 거예요. 아무 느낌 없는 표정 있잖아요. 이러고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유머 코드가 다른 거니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옛날에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정말로. 그냥 긴장하면 긴장을 누르려고 막 노력했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끌어다가 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다는 거. 그리고 심사위원이 우리 삼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사위원이 우리 삼촌이다. 그 나이 또래잖아요. 그 나이 또래니까 심사위원이 우리 삼촌이다. 뭐 이게 꿀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써보세요. 우리 막내는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 너무 맛있어 보이죠? 눈쌤 먹기도 잘해요.
먹방. 이 시간에 이렇게 먹고. 근데 맛있는 거 소개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 소개해서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에 동참해서 이 역사적인 맛을 느끼게 해야 되니까. 해남 목골농장의 꿀고구마의 맛을 느끼게 해야 되니까. 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눈으로, 표정으로, 말로 여러분에게 맛을 전해드렸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고구마 정말 맛있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다 맛있다 그래요. 뭐 먹었어요? 제가 지금 지리산 별마루에 진한 도라지 배즙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자기 뭐죠? 기초 실력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또 얘기할 게 많다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님, 고명아님. 제가 임원수 소장님 좋아하지만 고명아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고명아님이 오늘 얘기한 게 스승을 뛰어넘어라. 스승을 뛰어넘고 아니면은 롤모델을 뛰어넘어라. 아니면 자기가 고명아님 매일마다 그 1000일 동안 아침 학원 하는 거 있거든요. 아침 학원 하는 거 있는데 그걸 하다가 자기께 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께 하고 싶을 때는 자기 걸 하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때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이겨야 될 건 자기 스스로를 이겨야 된다. 자고 싶은 거 좀 덜 자야 되고 하고 싶은 거 좀 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스승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내비게이션은 부모의 역할이랑 스승의 역할이 똑같은데요. 내비게이션 같은 부모가 돼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비게이션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에 계속 가는데 길이 막히면 국도 몇 번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국도 몇 번으로 가. 근데 얘가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으면 운전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타고 그 차를 운전해가지고 다시 부산을 가는 코스를 가는 게 아니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라고 길을 수정을 하는 거죠. 궤도를 수정하게끔 도와주는 거.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부모와 스승의 할 일이다. 근데 대부분은 어릴 때 안 그러잖아요. 애가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그래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뭐 수학을 전공한 엄마 아니더라도 요즘 초등학교 4학년들도 4학년 거 안 해요. 중고등학교 거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해 줄 때 붙잡고 막 가르치죠. 결국 뭐예요? 자기가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한번 풀어봐. 봤지? 알았지? 다시 풀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풀게끔 도와줘야 된다. 내비게이션 같은 부모와 내비게이션 같은 스승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갔으니까 그게 이제는 돼요. 이제는 뭐 아이들이랑도 맛집에 가든가 뭐 저기 스파게티 애들은 요즘에 이태리 음식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얼큰하고 이런 제 자꾸 그런 쪽 먹고 싶은데 애들은 파스타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엄마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가끔 인생 고민 같은 게 얘기를 하면 제가 조언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생각해 결정은 분명히 자기가 합니다. 전에는 제가 막 계속 종용을 했어요. 종용을 막 하면 얘가 좀 며칠 지나면 그렇게 따라왔어.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따라와요. 어느 날부터 안 따라와.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안 따라오더라고. 그게 소기의 경일기가 됐다는 걸 제가 몇 번을 느끼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왜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 다음부터 간섭을 안 하고 제가 그냥 만세를 부른 거죠. 손을 털었어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자기가 급하고 결정을 못할 일이 생기면 물어는 보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자기 자아 주장을 하는 아이들도 그렇게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저도 막 헬리콥터 맘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막 끌고 가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면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나는 내비게이션이다. 나는 이 아이의 내비게이션이다. 아니면 나는 이분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을 잡고 가세요. 그러면 상처도 덜하고. 왜냐면 영역적으로 제가 막 굉장히 깊이 들어가가지고 애정을 막 해가지고서는 끌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가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도 상처가 덜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엄마 아빠, 내비게이션 같은 뭐 이렇게 뭐 커뮤니티에서 리더까지는 아니죠. 커뮤니티에서 조금 뭔가 이렇게 꿀팁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동반자 좋은 것 같아요. 여자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동반자,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그리고 이 인연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끌어당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거기에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적당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선상에서 내비게이션 같은 부모가 되고 내비게이션 같은 커뮤니티 친구가 되면 좋겠다.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분류 해가지고 가볍게 라이트하게 뭐라도 매일 남겨서 그걸 1년 지나서 다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손가락으로 축축축축 하면 돼요. 이거 소장님이 알려줬다니까요. 임원수 소장님이. 손가락으로 축축축축 하면은 1년이 주룩 몇 분 만에 다 봅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딱 시선이 딱 꽂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들어가가지고 그거 집중적으로 읽고 보고 즐기면 돼요. 그리고 또 나와서 이렇게 몇 초면은 또 쭉 몇 달이 넘어갑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인스타가 뭐 어떤 다른 역할을 떠나서 저한테는 이 기록의 쓸모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컨텐츠가 쌓이니까 밑에 건 안 보게 되니까 너무 휘발성 아니야? 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아닙니다. 휘발성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의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돼서 제아의 종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한번 우리 돌려보자고요. 저도 이 영상 기록이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블로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 기록으로 남은 걸 그때도 돌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을 다시 돌려볼 수도 있을 때 너무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그런 올해 2023년 개면연을 만들기를 화이팅합니다. 여러분 306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셔갖고 저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밀양에 가고요. 밀양 갔다 와서 월요일 날 뵐게요. 여러분 안녕 굿나잇 사랑합니다. 월요일 날 10시에 뵐게요.